어제 준비했던 종목은 사실 현대로템입니다. 근데 아침에 지금 현대로템이 막 1분기 실적 발표가 급등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제 뭐 러시아 관련해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김광입니다. 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조금 확대됐죠. 어제 파월 연설 이후에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가 그 중요한 그 저항 맥점 구간에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제 그 파월 연설 내용,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거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런 수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두 차례 약간 이제 매파적인 것은 연준 전체 대부분의 의원들이 금리 인상 두 번 정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일단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가 시장에 조금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게 아닌가. 그전에는 이제 뭐 일부 의원들은 뭐 금리를 일단 동결로 계속 가야 된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또 일부 의원들은 뭐 추가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 말 자체가 일단 성장주 유지에 좀 충격을 준 것 같고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제 여러분들 그 미국 시장을 보시면 그저께죠. 그저께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엔비디아가 한 3%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그저께는 마이너스였어요. 음봉이었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전체 필라델피아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데, 예, 그러면 이제 그 3% 올랐으면 원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플러스 정도 마감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저께부터는 이제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에서는 이미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가 3%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또 엔비디아가 장중에 그저께 오른 만큼 눌렀다가 종가 이제 아래꼴을 줬습니다만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2.8% 가까이 내렸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뭐 AMD라든지 뭐 다른 그 대표 그 AI 관련 종목, 마블테크 같은 그런 종목군들은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기술적 조정을 지금 이미 받고 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대장이니까 원래 선발주는 맨 나중에 꺾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 일단 제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지금 대장이죠. 오늘 그 삼성전자는 어제 21선을 살짝 이탈했고 하이닉스는 아직 21선 이탈 안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이제 두 번 인상한다는 그 자체는 이미 시장에서 반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뭐 금리 인상하게 되면은 다우하고 뭐 널쉘 2000 지수도 같은 영향을 받죠. 아니면 뭐 중소형 개별주가 인상을 두 번 더 한다는데 빠지더라도 그들 종목군들이 더 많이 빠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제 그 미국 시장 마감 동향을 보시면 나스닥이 가장 많이 밀었죠. 그리고 널쉘 2000 지수하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고점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 조정 정도 나오는 그런 수준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한 0.3% 안팎.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 금리 인상 두 번 한다 해가지고 성장주가 조정이 나온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 여러 차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뭐 여러 데이터를 보고 제가 체크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좀 막혀있다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뭐 반도체 ETF 같은 경우도 장기 저항이고.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빌미는 제공했습니다만은 어차피 한번 차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더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도 반도체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반도체도 좀 기다리시면 K 반도체 싸게 살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어느 시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달에 이 시간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 예상보다 좀 빨리 많이 치고 올라갔어요. 아마 이게 저는 이제 파생시장 영향도 있고 아울러서 또 이번 달은 2분기 말이면서 상반기 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펀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뭐 리밸런싱 작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더 커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원래 이제 매 분기 말 되면 특히 이제 2분기는 지금 현재 6월 달은 상반기 말 결산을 하기 때문에 끌어올릴 거는 상당히 막 끌어올려버리고 그 다음에 이쪽 뭐 섹터에서는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뭐 손절한다든지 그러면서 더 빼버리죠. 그러면서 저가에 매수하고 또 이제 고가에 물량 넘겨주고 아마 이런 그 손바퀴 자금이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미국 시장 잠깐 보고 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대형 100지수죠, 이게. 예. 그 인덱스 차트 보시면 요 구간이 이따 제가 우리 코스닥 150 지수하고 비교를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여기가 이제 78.6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기술적 본다 그러면, 피보나치 이제 마지막 저항 구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흔들렸던 거예요. 그동안 1월 달부터 뭐 쉼없이 계속 랠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위에 보조 지표 보시면, RSI도 지금 상당히, RSI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쌍봉이 나왔죠, 쌍봉이. 예? 쌍봉이. 이때도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그 주가가 고점을 잃었을 때였는데 지수가, 예, 2011년도 뭐 11월, 12월 그 정도 수준인데 현재 그 정도 보조지표상으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그 MA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지금 가열 국면에 이미 지난주부터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입니다만은, 예, 그보다도, 예,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아주 그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봐서는 아주 애매한 구간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하반기를 놓고 보면 현재 코스피 2,600은 저평가 영역은 맞아요. 근데 좀 단기적으로 3분기 중반, 8월 정도까지 단기적인 그 기간을 우리가 이제 놓고 본다라면 2,600은 고평가라는 얘기죠.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자리죠. 이럴 때는 이제 뭐 투트랙 전략을 하는 거죠. 왜? 하반기까지 간다라면은 이 지수 대 이하로 누르면 저평가니까 분할 매수 주고, 분할 매수 받고, 중기 물량은. 단기적으로 보면 또 비싸니까 또 일부 물량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는 이런 그 투트랙 전략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전부터. 좌우지간 지금 미국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미국도 지금 긍정과 부정 농자들이 지금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무슨 얘기냐? 뭐 엔비디아 워낙에 독보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 하니까, 예, 그 지금 시장에서는 목표 주가는 지난번에 $500까지 뭐 상향했습니다만은 더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반대론자들은 지금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내내 올랐고 반년 동안 거기다가 저점 대비해서 1월 저점 대비해가지고 거의 200% 올랐거든요. 근데 이들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낮은 것도 아니고 무슨 개별주도 아니고, 예, 전 세계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다 들어가는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뭐 아무리 성장성이 높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 시간에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IT 섹터 같은 경우가 5년, 10년 평균 펄을 지금 훨씬 앞질러 가고 있거든요. 지금 26배입니다. S&P 500 지수도 지금은 좀 비싼 구간이죠. PER 기준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충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6월 말이기 때문에 상반기 말 이제 결산하기 전에 좀 끌어올릴 건 끌어올리고, 예, 더 패대기 쳐가지고 밑으로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빠질 종목도 눌러버리고 뭐 그런 그 손바뀜 작업이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지금 마지막 저항선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돌파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돌파하더라도 제가 다시 누릅니다. 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원래 이것은 이제 뉴욕 증시 자사주 매입 그 ETF거든요. 예. 보통 이제 애플이라든지, 최근에 빅테크가 1월 달부터 6개월 동안 계속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그 현금 보유액만 거의 한 200조 원이 넘을 겁니다. 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한 100조 원 이상 되고. 예.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법인세를 많이 이제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그 법인세 인하한 금액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일자리를 더 늘려라,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법인세 인하를 해주는데, 근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뭐 우리나라 뭐 기업도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자사주 매입을 특히 미국 기업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자사주 매입 ETF 차트하고 그다음에 뭐 빅테크 현금 보유 비중이 많은 기업들은 동일하게 움직이거든요. 동일하게. 근데 지금 그림 보시면 올해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애플이며 빅테크 관련 기업들 자사주 매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저점이었으니까. 그죠? 예.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자사주 매입 안 했어요. 만약에 애플이라든지 뭐 다른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그러면 현재 주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최고점에 오른쪽 어깨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자사주 매입 ETF는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죠. 오히려 최근에 이제 바닥권 살짝 탈피한 것은 뭐냐면 최근에 널셀 2000 지수가 바닥권에서 탈피하고 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들 기업들이 소위 하면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이 실적 좋고 뭐 회사 문제 없는데 자금의 쏠림 현상이 빅테크로 이어지면서 못 올랐던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지금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이번에 아마 3월달 이후부터는 자사주 매입한 게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을까? 물론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지고 또 3월달에 지역은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안 그래도 금리 막 올리는 구간에서 이쪽으로 이제 막말로 빅테크는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구간에서 현금 보유 비중이 많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안전자산 역할을 한 거예요. 시장 내에서. 그러면서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오면서 올라간 부분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성장성도 있고 뭐 실적도 좋았습니다만 근데 아무리 성장성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4월 달에도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4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3월 초 중순부터 2차 전지가 4월 중순에 고점이 나왔습니다. 4월 19일 날 코스닥 지수가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한 달 반 정도 짧으면 한 달 정도 랠리가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조정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수주가 뭐 몇 수십 조다 뭐 몇 조다 뭐 하면서 막말로 뭐 하늘에 별이라 딸 것처럼 막 그러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 또 이제 주가가 앞서 나갔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대표 기업들만 선발적으로 움직이고 저는 지금 이거 반도체하고 IT 섹터도 아마 그렇게 봅니다. 물론 AI 그 성장성이 상당히 지금 높죠. 내년, 내후년 계속 이제 반도체 우상향으로 갈 텐데, 2차 전지처럼 요번에 그 랠리는 약간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4월 달에 이제 뭐 반도체 계속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저점에 추천했습니다만은 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였다는 얘기죠. 빠르게. 예. 그런 구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이 영향을 많이 미쳤냐. 지금 3월 달하고 이제 지금 이번 지난주 금요일이 미국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만기였고 뭐 중국 선물 만기였지 않습니까? 그 전주는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였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자, 위쪽의 그림은 풋옵션, 콜옵션 상대 비율 차트고 하단은 나스닥 대형 100지수 차트예요. 예. 그러니까 작년 그 12월 연말에는 여기는 이제 그 풋옵션 급등이 나오면서 풋옵션 가열 국면을 만들면서 여기서 주가 이제 지수가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꺾이면서 만기 지나고 나서 이제 안정화됐고 이번에는 이제 3월 달 있죠. 3월 달 만기 지나고 나서 지금 3개월까지 계속 콜옵션 가열 국면이었어요. 가열 국면. 물론 뭐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 뭐 성장성도 담보하고 있습니다만은 단기간에 그 이유만 가지고 단기간 너무 빨리 올랐다는 얘기죠. 그것만 가지고 설명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제가 자사주 매입 ETF 차트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법인세를 또 지금 올렸잖아요. 예. 아마도 그 파생시장 영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특히 이제 빅테크 강세 주가를 많이 끌어올린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이 금요일 날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이번 주에 뭔가 변화가 좀 나오잖아요. 만기 끝나고 나니까. 그죠? 어제 뭐 FOMC 파월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부분은 앞서도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금리 2번 인상할 것이다. 인상한다 얘기할 것이다. 왜 그래요? 캐나다 중앙은행하고 그다음에 호주 중앙은행이 기습적으로 금리 인상했잖아요. 지난번에. 그럼 보통 캐나다 중앙은행이 연준보다 좀 먼저 앞서서 움직인다고 제가 그랬죠. 예. 통상적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아마 6월 달에 연준 저는 인상하려고 생각했는데 왜 인상 안 했냐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말까지 1조 4천억 달러. 제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지금 현재 미국 재무부의 금고가 현금이 지금 한 300억 달러 미만이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올 연말까지 6천억 달러를 근거에 채워놔야 되거든. 예. 근데 지금 서서히 이제 국채 발행하는데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또 0.2 해버리면 국채 1조 4천억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0.35%포인트 인상하는 효과가 나온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장 유동성을 흡수해버린다는 얘기죠. 유동성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럴 와중에 6월 달에 또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그죠? 시장이 좀 더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7월 달 금리 인상 얘기 나온 게 아니냐. 예.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마 이 옵션 만기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고 나서 그동안 콜옵션 계속 가열 국면을 만들면서 대형주주를 끌어올렸는데, 예, 지난주 끝나고 나서 이번 주 변화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마 이번 달,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좀 더 올릴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달 지나고 나면 아마 시장에 큰 변화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왜? 다음 달 7월 달부터 하반기 장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 콜옵션 가격 국면에서 파생 상품 영향에 의해서 주가 이제 올렸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빠질 때는 빅테크 쪽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많이 이들 기업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많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하고 이후에는 좀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2차 전지가 또 2차 전지 그랬죠. 보통 주가 이렇게 랠리가 나오면 단기간에 이제 주가가 많이 위쪽으로 싸버리면요. 예? 싸버리면 한 달에서 조금 선발주는 한 달 반 정도? 예. 좀 길다 그러면 한 2달 정도. 그 정도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기간적으로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반도체도 한 2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5월부터 지금 6월까지 끌어올렸으니까. 예.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장중에 보면 거래 대금도 안 나오죠? 전일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한 1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 그 선물 매수 매도 가지고 영끌 매도 해버립니다. 막 4월 달부터 외인들이. 그러니까 웹더더 현상. 예. 파생 상품이 선물이 현물 시장을 흔들어 버리죠. 꼬리가 머리를 흔들듯이. 예. 오늘도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장면. 선물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미리 빠졌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기업 가지고 지수만 지금 방어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게 아마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다음 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6월 달은, 예, 분기 말이고, 반기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 리밸런싱 작업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다음 주까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내 기업이 무슨 악재난 것도 없고, 뭐 개별주든 뭐 중대형주든 간에, 예, 그런데 갑자기 막 밀어. 시장 변동성에 의해서. 그들 조목들은 이런 현상, 파생 상품 그 영향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동안 이제 콜옵션 강세가 3개월 동안 지속됐는데, 요게 이제 소멸된다 그러면, 이제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이, 예, 그동안 계속 오르면서, 가열 국면이 이제 해소된다. 다음 달부터 그러면, 이쪽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전체 시장을 막 흔들어 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미국인이 빅테크 가지고 여기서 제한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뭐 우리 시장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 기간적으로 한 2달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번 달까지는 일단 버틴다 하더라도 7월부터는 조금 이제 더 조정이 나오고 다른 쪽에 이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빅테크 관련 종목군들은요 1월 달에 아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지금 200% 올랐잖아요. 6개월 동안. 그때는 제가 연초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굶주린 늑대였어요. 표현을 하자라면. 근데 2달 동안 지금 200% 오르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살찐 돼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6월달, 5월달처럼 앞으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단기 막 급등 나고 막 그러지는 않고 그게 이제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도 이제 그럴 겁니다. 예.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빅스 지수 요거 지난주에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빅스 지수는 우선 주가 지수와 이제 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역발상 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지금 추세 이 하락 라인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인버스 ETF가 있습니다. 예. ETF 같은 경우는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장기 저항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큰 변곡점에 도래했죠. 그죠? 예. 빅스가 여기서 이제 다음 7월부터 될지 뭐 다음 주가 될지 뭔가 이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이제 한 템포 뭐 나스닥이 됐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너쉘하고 뭐 다우 같은 경우는 6개월 내내 지금 박스였어요.
6개월 내내 박스였기 때문에 밀어도 크게 안 밀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의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찌 보면 뭐 빅테크, 이제 IT 대형주보다도 금리 인상 시기에서는 더 민감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그 섹터가 이제 제약,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3개월 동안 계속 밀었던 암제는 올라오고, 예? 바이오, 일익이요. 예, 다른 그 빅테크가 미니까 또 그런 변화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상이 지금 진행되는 그런 시기고 유동성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섹터별 좀 순환매 장세가 올 연말까지는 진행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탁금은 지금 정체 국면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뭐 신용은 또 이제 지난 4월 달에 급락 나올 때 줄었다가 지금 1조 원 넘게 증가하고 뭐 대주장고도 증가하는 그런 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나스닥이 다음 달 이후에 빅테크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미국도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이 어디 뭐 채권적으로 물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국채 발행하게 되면 뭐 너쉘 2000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우 쪽으로 소위 얘기하면 산업재, 소비재, 그다음에 뭐 소재 쪽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하지 않겠나. 아무튼 지금 빅스 같은 경우도 중장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 자, 반도체도 지금 딱 제가 지난주에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반도체 ETF. 예, 거기서 지금 얻어맞은 거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기준에서는 21선 아직 안 깼습니다. 예. 근데 만약 21선을 이탈을 한다 그러면 주가의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는 뭐 여러분들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방보다는 이제는 이제 하방 쪽으로 조금 눈이 좀 커 보이죠. 그죠? 예,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여러분들께서 신규로 뭐 지난달까지 아니 이번 달까지 매수 못 하신 분들은 4월 달에 제가 그랬듯이요. 2차 전지 좀 기다리시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그런 가격대로 다시 한번 싸게 주는 기회가 7월 달 이후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림을 가져왔고요. 다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언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것이냐. 예? 예.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그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삼전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달러 환산 차트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기업도 통상적으로 뭐 지분율을 뭐 50%, 60% 이상 확대하지 않습니다. 뭐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다른 뭐 IT라든지 다른 섹터 같은 게 마찬가지예요. 삼전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말 기준 했을 때 6월 중순까지 지금 50한 2, 3%.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예.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전하고 하이닉스도 상반기에 이제 매수를 할 만큼 했어요. 사실은. 예? 예. 지분 비율도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1월 달 저점 대비해 가지고 30% 올랐잖아요. 30% 올랐는데 딱 이 30% 오른 자리가 정확히 피보나치 61.8 저항 구간이고 그다음에 상단 추세 저항 구간입니다. 근데 이제 외인들 입장에서도 지금은 약간 부담되는 가격대예요. 네? 여기서 이제 누가 올리냐면 이제 조정 주고 나서 그래서 뭐 30% 올랐는데 여기서 한 10% 정도 이렇게 빠져주면은 그땐 다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전에 데이터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100% 넘게 증가하게 되면 그동안 12년 동안의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전년도, 그러니까 작년 대비, 내년 대비 올해 삼성전자 주가 한 40% 정도 오를 그런 자리가 있다. 예. 근데 지금 이미 30% 올랐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앞으로 올라가 봐 10%거든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다. 여기서 우리 기관들이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끌어올린다든지 개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와서 30% 올랐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외인들이 뭐 저점에서 뭐 세팅해 다시 한번 끌어올린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앞서 서두에 지난주에도 그랬었고 미국의 빅테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삼전하고 하이닉스 조정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7월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는 얘기고,